나이가 들면 절로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가끔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 대우에 서운함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나 싶어 밤잠 설친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업신 여기는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99%가 놓치고 있는 이 비밀만 알아도 당신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억지로 화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당신의 눈치를 살피고 존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들 말합니다. TV를 켜면 끊임없이 말이 쏟아지고 모임에 가도 누가 누구 말을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말의 무게는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시대에서 한참 앞서 계셨던 분입니다. 선생이 강조하셨던 신독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엔 말을 아껴야 한다는 의미도 깊게 담겨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정약용 선생의 초당을 상상해 보세요. 전라남도 강진, 유배지의 작은 초가집. 그곳에서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족과도 떨어진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찾아오면 선생은 먼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분히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리고 한참을 듣고 난 뒤에야 아주 짧지만 깊이 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근하여라. 삼가고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그 한마디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의 침묵이 무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 입을 여실 때 그 말에는 깊은 생각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함부로 내뱉지 않으셨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금처럼 귀했던 겁니다. 우리네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 가족끼리의 식사 자리에서 우린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 누군가의 뒷담화, 자랑 섞인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늘어놓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분, 그리고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던 그분이 아니었나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내가 한 말이 뭐였는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아, 저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입을 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됩니다. 어머, 저분이 말씀하시네. 뭔가 중요한 얘기일 거야. 이런 분위기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의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기록을 보면 선생과의 대화가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방문객을 받으셨지만 불필요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필요한 것만 물으시고 필요한 것만 답하셨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제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모임에 가서도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할 말이 있을 때만 천천히 입을 여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내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당신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요. 말의 무게는 말의 양에 반비례합니다. 적게 말할수록 당신의 한마디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권위입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보내 봅니다. 오늘부터 말을 아끼는 연습 함께 시작해 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침묵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대충 입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대충 대하더라. 반대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니까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게 단순히 옷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존이라는 개념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하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의 유배 생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유배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감시를 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곳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포자기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의관을 정제하셨어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허리띠를 단정히 매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죄인의 몸으로도 선생은 한 번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선생은 그 안을 늘 깨끗하게 정돈해 두셨어요. 책은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붓과 벼루는 제자리에 있었고 마당엔 차풀 하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처지에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께서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나 자신만은 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늙었으니 뭐하러 꿈이나 편한 게 최고지 하시면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시는 분들. 또 한쪽은 나이가 들어도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시고 자세도 반듯하신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쪽이 더 존중받으십니까? 후자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겁니다. 아, 저분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저작들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가족도 없이 그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선생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셨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셨고, 정해진 시간에 주무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죠. 그리고 그 규칙 속에서
스스로에게 존엄을 부여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학문하는 사람이다. 나는 비록 유배당했지만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의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에이, 늙었네. 볼품없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괜찮은데? 오늘 하루도 내 가치를 지키며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곧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됩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하찮게 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귀하게 보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외출할 때 5분만 더 투자해서 옷을 골라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보세요. 집안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정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존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18년 유배 생활을 견디신 힘의 원천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면의 단단함을 만듭니다. 그 단단함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분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당신이 한마디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존중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보내 봅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도 하고 자존감도 지켰는데 그래도 만만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바로 거절을 못할 때입니다.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으세요? 뭘 부탁해도 그래 하시는 분. 자기 일도 바쁜데 남 일까지 다 떠맡으시는 분. 언뜻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분 진짜 존중받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거절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착한데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온화하신 분이셨지만 동시에 원칙이 확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선생이 남기신 편지글들을 보면 예의는 갖추되 거절할 건 단호하게 거절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지방 수령이 선생께 편지를 보냈답니다. 억지 부탁이었죠. 유배 중인 선생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기 치적을 위한 글을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배 중인데 거절했다가 더 큰 화를 입으면 어쩌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은 달랐습니다.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제가 지금 몸은 비록 이곳에 있사오나 학문하는 선비로서의 양심은 팔 수 없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제 소신과 맞지 않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거절입니까? 상대의 체면은 세워주되 자신의 선은 명확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령이 오히려 선생을 더 존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저분은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는 분이 아니구나. 진짜 선비시구나.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친구가 선 넘는 요구를 할 때, 우린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내가 참지 뭐 하면서 억지로 들어주곤 하죠. 왜요?
미움받기 싫어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거절 못해. 뭐든지 부탁하면 들어줘. 당신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당신은 그저 편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참아야지. 노인이 뭘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양보하시고 참으시고 들어주시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나이에 왜 자꾸 흔들리냐고. 옳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라고. 거절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싫어요. 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처럼 예의를 갖추되 단호하게 상대를 존중하되 내 선은 지키는 거절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또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이미 여러 번 빌려줬고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에휴, 우리 자식인데 하면서 또 주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얘야, 내가 어려운 건 엄마도 알아. 그런데 엄마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란다. 이번엔 정말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구나.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엄마가 같이 생각해 볼게. 보세요. 거절했지만 차갑지 않죠? 선을 그었지만 사랑은 담겨 있습니다. 이게 품격 있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절을 받은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우리 엄마가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당신 얘기는 듣지도 않는 친구. 그런 친구가 또 만나자고 할 때, 그래 하실 건가요? 미안해. 요즘 내가 시간을 좀 소중하게 쓰려고 하거든.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니면 나가지 않기로 했어. 우리 다음에 정말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을 때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래, 맞아. 우리 서로 시간 아껴야지 하면서 존중하게 돼요. 반대로 당신의 거절에 화를 내고 삐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의롭지 못한 일에 끌려다니지 마라.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지 마라. 내 양심이 아니라고 말하면 천 사람이 옳다 해도 따르지 마라.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이 단단할수록 당신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모임 초대를 정중히 거절해 보세요. 부담스러운 부탁에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라고 말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원칙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걸.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보내 봅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품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이 나이에 뭘 배워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늙은이가 스마트폰을 배워서 뭐하게 이제 와서 영어 공부해봤자 뭐하나 이런 말들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약용 선생을 떠올립니다. 선생께서 유배를 가신 나이가 40이었어요. 당시로선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게다가 유배지라는 곳은 배움을 계속하기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공부를 멈추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공부하셨어요. 하루도 책을 놓지 않으셨고, 매일 글을 쓰셨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셨습니다. 18년이라는 유배 기간 동안 선생이 남기신 저작이 500권이 넘습니다. 500권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며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선생은 그 시간을 온전히 배움에 쏟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생은 아셨던 겁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배우기를 포기할 때 늙는다는 걸 말이에요. 선생의 제자 중 한 분이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 선생님의 나이는 이미 50을 넘기셨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은 20살 청년보다 더 빛났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 차 계셨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유배지에 갇힌 죄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50이 넘은 나이에 눈빛이 청년보다 빛난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배움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의 에너지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두 종류의 노년이 있습니다. 한쪽은 다 배웠어. 이제 쉴 거야 하시면서 TV 앞에만 앉아 계시는 분들. 또 한쪽은 70, 80이 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시는 분들. 스마트폰 강좌도 다니시고, 영어 공부도 하시고, 그림도 배우시는 분들이죠. 어느 쪽이 더 젊어 보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존중받으십니까? 후자죠. 왜 그럴까요? 배우는 사람한테서는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 저분은 아직도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멈춰 있지 않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공부하신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십니까? 철학, 역사, 정치, 경제, 법률, 의학, 농업, 건축. 거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셨어요.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왜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죽는 날까지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어르신은 옛날 사람이야. 새로운 건 하나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저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우시잖아.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배우고 변화하는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 하나 따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서관 가서 책 한 권 빌려 읽어보시는 건요. 주민센터 문화강좌에 등록해 보시는 건요.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은 60이 넘어서도 공부하셨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배운 걸 자랑하세요. 아니,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숨기지는 마세요. 요즘 유튜브로 뜨개질 배우고 있어. 도서관에서 역사책 읽고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와, 저 나이에도 배우시네. 대단하신데? 그리고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만만한 노인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보는 거죠. 정약용 선생의 손자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책을 읽으셨다. 손이 떨려 붓을 제대로 잡지 못하시면서도 글을 쓰려 하셨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였다.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삶,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처지가 어려울수록 더욱 배움에 매달리셨던 선생. 그 모습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당신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보내 봅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도 아끼고, 자존감도 지키고, 거절도 하고, 배움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시죠? 기분이 좋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온 세상이 다 적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 말입니다. 그런 분들 존중받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실까?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야 한다.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잔잔하다. 표면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깊은 곳의 평온함을 유지하여라. 선생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18년 유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외롭고 서러웠을 겁니다. 한 번쯤은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선생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그 에너지를 글로, 학문으로 승화시키셨어요. 분노를 책으로 쓰시고, 서러움을 시로 표현하시고, 외로움을 제자 사랑으로 달래셨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선생께서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는 나셨겠죠. 하지만 그걸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온화하셨고, 차분하셨고, 평온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을 우습게 봤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분은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도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으시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봅시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즉각 반응하시나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시나요?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네. 감정 조절이 안 되는구나. 당신에 대한 존중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3초만 기다리세요. 그 3초 동안 무엇을 하느냐? 미소를 짓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세요. 그럼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상대의 말을 인정하되 내 평온함은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당황합니다. 자기 말에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침착하게 받아넘기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내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시는구나.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한 번은 정약용 선생께 누군가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답니다. 유배지에 계신 걸 비웃는 내용이었죠.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선생님, 이런 무례한 사람에게 단호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불안해서 남을 공격하는 것이다. 내가 그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 답장은 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대응입니까?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됐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보다 높은 곳에 있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감정 조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약해 보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화를 내고 한마디만 하면 삐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뭔가 깊은 내공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든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참으세요. 그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큰 사람이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게, 표정은 부드럽게. 이렇게만 해도 당신의 품격은 올라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오히려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평온함으로 승부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무섭습니까? 소리 지르고 화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후자죠. 그 고요한 힘이 진짜 두려운 겁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 평온함 그 자체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사람. 그것이 정약용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비밀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보내 봅니다. 나는 평온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5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화를 내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품격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무게가, 자존의 빛이, 원칙의 단단함이, 배움의 열정이, 평온함의 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높은 품격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품격으로 500권의 책을 남기시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시고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분이 되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나씩, 내일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부다. 나이가 들수록, 처지가 어려울수록 더욱 사람다워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 오늘도 당신은 사람답게 사셨습니까? 내일도 사람답게 사실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하는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품격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